안녕하세요. 심리북튜버 송하지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멍든 눈을 아직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넘어져가지고 좀 멍이 많이 들었다가 이제 많이 빠지고 있는 중인데 아직 다 빠지기 전에 영상을 찍게 되네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은 바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로 잘 알려지신 빅터 프랭클 박사님의 심리의 발견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읽었었고 한 1년 전쯤에 심리치료사로서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던 중에 빅터 프랭클 박사의 로고테라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의미 치료라는 걸로 좀 더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의미 치료라는 것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또 교과서에서 주류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생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리치료라든지 상담 계통에서 이미 아는 분들은 교육을 받고 수련을 통해 로고 테라피스트의 길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시간과 이렇게 상황을 봐가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중인데요. 그 전에 이 빅터 프랭클 박사님의 책들을 좀 읽으면서 사전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개인적으로 학문적인 호기심도 있고 해서 검색을 좀 했죠. 그랬더니 청아출판사에서 빅터 프랭클의 그 책들을 여러 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쭉 다 한번 읽어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실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이후에 빅터 프랭클 박사의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라는 책을 먼저 사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쉽게 이렇게 술술 읽히는 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반쯤 읽다가 다시 이 심리의 발견이라는 책을 먼저 읽기로 다시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책도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보다는 좀 더 읽기가 편했긴 했지만 에세이나 소설처럼 이렇게 술술 읽히는 그런 재미와 흥미를 위한 책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심리학이라든지 철학, 정신의학 이쪽에 학문적 호기심이 있거나 심리치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적인 체험과 동시에 각자 어떤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책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서론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빅터 프랭클 박사가 오스트리아에서 20년간 매달 심리치료를 주제로 강연한 방송 내용을 정리하고 보충한 그 내용을 책으로 낸 것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그 대규모 집단 심리치료를 행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는 이 책은 심리치유서인 동시에 이 심리라고 하는 그 형이상학적인 그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심리학 그리고 정신분석학, 신경학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이론들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의학과 관련된 문제들을 철학적인 관점에서도 고찰을 하였고 또 저자가 직접 치료한 그 사람들의 사례를 활용을 해서 여러 신경증적인 증상들인 불안이라든지 히스테리, 강박, 조울증 등등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차례에 강연 주제였던 제목들을 한번 쭉 보시면 그 빅터 프랭클 박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삶과 존재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정말 다양한 주제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심리치료라는 그 큰 틀 안에서 서로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철학적 지식이나 로고테라피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좀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모르는 말이 나왔을 때 이렇게 검색해 가면서 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몇 가지 내용을 이 중에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초반에는 신경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프로이트나 아들러 아시죠? 이 두 분은 신경증 환자를 치료하면서 그들의 이론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이론이 현재까지도 정신분석학과 개인심리학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근데 이
신경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프로이트는 성적인 본능과 억압을 너무 강조했고, 또 아들러는 열등감에 잘못된 그 과잉 보상의 노력을 너무 강조했다는 겁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들의 이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치료법이라든지 이런 이론이 나올 때 그 시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완벽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트나 아들러나 모두 다 옳게 인간에 대해서 관찰은 하였지만 모든 것을 관찰한 것은 아니다라고 본 거죠. 단지 자신이 본 것만 일반화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시대가 이제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나 아들러의 그 시대처럼 성적 억압에 좌절하는 시대가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피임약이 있기 때문에 성적 욕구를 눌러야 할 그런 의학적인 이유가 사라졌고, 또 권력 또한 지금은 자기 소리를 낼 수가 있고 또 원하면 쟁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이런 성적 억압이라든지 권력 욕구가 아닌 어떤 존재적인 공허에 시달리는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죽을 때가 가까워서야 생각을 했던 이런 존재에 대한 의미를 요즘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의미인 정신질환적인 의미로서의 신경증 외에 빅터 프랭클 박사가 새롭게 이야기하는 막막한 의미 상실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신적 좌절 상태인 누제닉 신경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심리치료는 프로이트의 어떤 성적인 불만족보다는 존재적인 불만족을, 그리고 아들러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서 나타나는 권력의 의지보다는 실제 인간의 깊은 내면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의미를 찾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삶의 목표와 또 존재의 이유, 그리고 또 구체적인 사명과 또 개인의 소명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갈망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철학자들의 어록들을 또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제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숙명론적인 태도와 그 임시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숙명론적인 삶과 그런 임시적으로 사는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 생은 글렀어, 아니면 난 어쩔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자신의 그런 끝나지 않은 삶을 운명의 힘에 의해서 어찌할 수 없다라고 단정 짓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당장 내일 큰일이 날 것처럼 어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전쟁터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임시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고 또 의미를 찾으면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수용소에서도 오늘 하루의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아 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시적인 삶은 지금 현재를 누리면서 사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임시적인 삶은 내일은 뭐 어차피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그냥 사는 거고, here and now, 지금 여기를 사는 거는 내일 어떻게 되더라도 오늘 하루 지금 여기에 충실히 머물러서 의미를 찾고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근데 빅터 프랭클 박사의 의미란 것은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야 한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아직은 사실 저도 좀 명확하게 경험으로 체득한 내용이 아니라서 다소 이 차이점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 박사님의 다른 책들도 좀 다 읽어보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좀 깨닫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은 광신주의라고 부르는 집단 신경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유의 개인성이 있고 없고, 그리고 성격 특성상 또 유독 집단주의에 좀 이끌리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는 소수의 집단에 대한 집권자, 대표적으로는 히틀러가 있고 또 사이비 교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거기에 빠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쯤에 있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잣대를 제시하는데요. 바로 양심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갈등을 느낀다라는 것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집단 신경증에는 걸리지 않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좀 다양한 설명들도 같이 곁들고 있는데 저는 좀 이 부분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스스로 좀 찾아가시면서 읽고 좀 각자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최면술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최면술이라는 그 심리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최면에 걸리는 현상에 대해서 오컬트나 이런 영적인 어떤 현상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영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면술의 효과는 결국 환자 자신의 개인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심리치료사는 마법사가 아닌 환자가 스스로 마음의 병을 치유받기를 원하는 의지가 있을 때 프로세스에 의해서 기술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악의적인 마음으로 최면을 통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어떤 최면술사가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실험이 성공을 했을까요? 네,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그 최면 그 실험의 체험자가 완전히 그 최면술사의 목소리 영역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거죠. 그 다음으로 나오는 주제는 나이가 드는 것과 정신 건강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를 먹는 그런 노화라는 의미에서의 나이 드는 것과 또 원숙미, 거기서 그 단어에서 쓰이는 그 의미에서의 원숙을 구분해서 의미와 관련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불안, 불면, 히스테리, 건강염려, 강박, 조울증, 정신분열 이런 관련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정신질환에서 다루는 신경증에 대한 강의가 쭉 이어지고요. 이 외에 사랑, 현대미술, 인간, 영혼, 고통, 강신론 이런 것과 관련된 저자의 강의가 또 나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강신론이라든지 이런 신비주의처럼 학문적인 용어의 탈을 쓰고 있는 미신이 대중적으로 좀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었는데요. 물론 NLP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무한 능력 혹은 잠재력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의미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몸 안에 잠복해 있는 어떠한 질병들을 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한번 진단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은데, 빵상 아줌마라든지 내 눈을 바라봐의 허경영 씨 같은 경우가 있겠죠. 이런 분들은 자기 기만, 자기 암시가 들어간 자칭 강신론자라고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정신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위험한 부분이 있고, 실제로 정신적으로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면 진짜 정신질환이 발병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것에 좀 몰두하고 심취해 있다는 것 자체가 정신장애의 첫 증상인 경우도 있었다는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빵상 아줌마 같이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상한 거 하는 거 말고 진짜 있을 법한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강신론자들은 의외로 그 힘이 커서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이라도 계속 노출되면 진짜 영적인 진실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한 판단력을 가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쭉 적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책 끝에
책을 치유 수단으로 라는 제목으로 제일 끝에 아주 조금 작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독서 치료적인 관점에서 이 책뿐 아니라 다른 여러 책들을 통해서 자기 존재적 공허감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찾는데 책이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마지막에 갑자기 웬 독서 치료 이야기? 이렇게 좀 생뚱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빅터 프랭클 박사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 않고 20년간 많은 사람들의 치유에 도움을 준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어떤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책으로 내게 되었다는 그 서론을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제 그냥 눈으로 제 현실에 겉으로 드러난 그런 문제들과 어떤 현실에 휩싸여 가지고 그냥 막 살아내고 있었구나 라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요. 의미라고 하는 그 뭔가 고차원적이고 또 허공에 떠있는 어떤 관념 같은 그런 단어인 줄 알았던 그 의미라는 것이 일상 속에서 찾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빅터 프랭클 박사의 여러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